반갑습니다. 예. 대각 개교절을 앞두고 그리고 또 부처님 오심 날을 앞두고 우리가 반백일 기도를 시작한 지 어느덧 15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결제 기도를 배내 훈련원에서 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2주가 지나서 오늘 15일째 반백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꽃들이 아주 오늘 교당에 안 오셨으면 어디 가셨을까요? 꽃구경 가셨겠죠. 오늘은 좀 춥습니다. 예. 꽃들이 정말로 지난주에 저희도 교도님들 7분하고 그 평택교당을 가느라고 호남선을 타서 쭉 올라가는데 양 길가에 멋지게 핀 벚꽃을 올해 들어 몇 년 만에 가장 많이 본 것 같은, 제가 원광대학교 캠퍼스를 4년 동안 다녔으니까 벚꽃은 뭐 원광대학교 캠퍼스만큼 멋진 곳이 없다 했는데 살아보니 여기저기 많고, 또 정군 가도도 멋지게,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나무가 많이 우거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목이 되어서, 근데 그렇게 산화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는데 그 꽃들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법당에 핀 저 일원의 둥근 꽃을 보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교도님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망품 2장의 표현을 19 한 구절에 풍우 상설, 과거 후에 뭐라 그랬어요? 일시화발 만세춘이라.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고 와서 보니 산화대지에 그냥 벙그러진 꽃들을 보며 느끼는 감상이,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표현을, 그것이 적절하진 않지만 지금의 현상을 보면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웠던 고비를 잘 이기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각자도 또 직장도 그리고 사업장도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6월 3일 날까지 어렵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면서 또 이 나라의 국군이 어변성룡하고 조선이 갱조선한다 하신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국민의 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반백일 기도 중에 저희가 정전,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교사, 그리고 방길튼 교무님이 쓴 정기훈련법 등등, 그리고 불조여경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번에 110년도 전반기 반백일 기도회는 예전을 공부를 했어요. 예전을 법문 사경하시는 분 외에는 예전을 경전을 봉독할 일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많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사회를 볼 때 경축에 관계되는 교례편을 참고만 하고 또 상장 가래 상장에 대한 거 참고만 하지, 처음부터 총서편부터 끝까지 교례편 마지막 장까지 읽기가 어려운데, 교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덕분에 저희들도 예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좀 페이지가 제가 욕심을 내다 보니 예전을 처음부터 총서편부터 그 끝까지 다 했으면, 한 번만 읽었으면 되는데 한 번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2번을 읽읍시다 하고 봤더니 범위가 좀 장수가 5페이지, 그러니까 2페이지 반 정도가 돼요. 그래서 좀 많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10분 이내로 읽게 되니까, 봉독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봉독하면 좋겠다. 그래서 2번까지 딱 마스터는 못하더라도 예전도 반백일 기도 때 2번은 가깝게 봉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예, 원불교 예전 공부 그랬어요. 원불교 예전이 예전에 7대 교서로서 경전에 포함이 된 예가 다른 종단에 있는가요? 우리 이단 단장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유교는 종교라고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인생의 가르침을 밝혀준 주자 가래에 어떻게 해라 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주자 가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이제 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횡행했던 시기에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26년, 그러니까 원기 9년에 어디로 오셨죠? 익산 총부로 오셨어요. 익산 총부로 오시면서 원기 11년부터, 원기 11년이면 그때가 언제냐면 1926년
1926년이니까 그때는 어때?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때 일제강점기 때 대종사님께서 신정예법을 내놓으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많이 영광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보강사에서 창립총회를 하면서 이제 교통이 좋고 무산자들이 많이 사는 이곳 익산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많이 이제 신도들이 확보가 되고 교도들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대종사님께서 방언공사할 때 금주 단연 허례 폐지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지만, 이곳에 오셔서 원기 11년부터 불법 연구의 예전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그때 책은 필사본이겠죠. 그래서 100권 정도도 없었기 때문에 그 책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 책을 원본을 보자 그랬더니 원본은 박물관에 있고 소장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기 11년, 그러니까 1926년에 허례를 폐지하고 예의 근본 정신인 신정예법으로 신정의례를 제정하셨고, 그때 이제 우리 원불교에서 이렇게 제정을 해서 원기 15년에 발행을 준비하던 중에 일제강점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제강점기 일본 총독부에서 의례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대요. 의례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의례편람이라고 하는 것 책을 이제 유인물로 발표를 하게 돼서 우리도 좀 기다렸다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시행은 했지만 좀 기다렸다가 후에 뭐가 되냐면, 그 의례준칙이나 의례편람은 우리 원불교 예전에 가래나 교례편에 나오는 거하고 다르게 뭐 출생이나 뭐 성년회 이런 게 표시되지 않아서 종교적인 입장에서 출생에서부터 성년이고 장년에 이르도록까지 그 내용을 더 수정을 하게 됐다 그래요, 우리 원불교의 책이. 그래서 원기 20년, 그러니까 1935년 예법 혁신 운동의 결실로서 조선불교 혁신론과 함께 예전을 발간을 했지만, 그때는 정식 우리가 7대 교서에 포함된 예전은 아니고, 인생은 우주 만물의 주인요 영장이다. 그 주인과 영장이 만령의 우월한 예법이 없고 보면 어찌 그 주인과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인과 영장의 가치를 다 읽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예법을 만들게 되었고, 대종사님께서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구법 옛날 법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구를 물론하고 적절한 예법을 발견하여 그 예법에 대한 실행이 많으면 그대로 정성이 많아서 일반 사회의 발전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법을 제정한다는 말씀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하셨고,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뒤를 이어서 원불교 예전을 이제 편제를 하십니다. 정산종사님은 유학자시잖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유학을 공부하셨고, 정산종사님의 집안에도 굉장히 유학에 깊이 심취되어 있는 어른들이 많으셨지만, 당신은 도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이 전라도로 넘어오셔서 원불교를 만났고, 그래서 원기 36년 9월에 예전을 이제 탈고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임시본으로 해가지고 원기 37년 임시판으로 이제 발간을 해가지고, 정산종사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원기 36년 9월에 수계교당에 계셔서, 수계교당은 우리 또 교도님들이 수계리 출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 삼내 옆에 수계교당에서 새 예전은 편찬을 마치시고 시자 이공전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는 원래 시대와 국토를 따라 그 형식이 한결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한지라, 이로써 새 세상 예법의 만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터인즉 우선 이를 등사하여, 아까 원기 39년 9월에 등사하여 한 10년간 임시로 시행해 본 후 차차 새 시대에 맞는 예전으로 완정하자라고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법을 내면 바로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쭉 발전을 해 옵니다. 그런 이후에 원기
36년에 발표하고 37년에 프린트물을 해서 발행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교도들과 함께 이제 시행을 해보도록 했어요. 원불교 예전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 진행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요 예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떤 대학원 교무님이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논문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산종사님께서 10년간 시행을 해보자 하고 내놓으셨던 유인물이 이제 3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0년이니까 원기 47년 1962년 원기 47년에 이제 10년 후니까 그때 해야 되는데 정산종사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 해에 돌아가셨어. 1962년 원기 47년에 1월 24일 날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더라고요. 그날 그때 그 정산종사님 열반하시던 그 1월이니까 눈이 많이 내리기도 했겠지만 눈이 엄청나게 왔는데 그때 열반하셔가지고 10년 후에 다시 한번 더 교도들과 교무진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자 했는데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불법 연구의 예전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께서 임시본을 내셨고 누가 마무리를 하셨냐면 대산종사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3대에 걸쳐서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에 걸쳐서 프린트본이 쭉 되어 오다 원기 48년에 4월 19일 수의단에서 그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해보니 모순된 점이 이러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조목을 고쳤대요. 그래가지고 또 바로 또 시행하지 않고 지내다가 원기 68년 원기 68년이면 원기 53년 그러면 1968년에 3월 26일자 그때는 대각기규절이 언제였냐면 3월 26일이었어요. 양력으로 하니까 4월 28일이 된 거예요. 음력으로 3월 26일. 그래서 예전이 원기 53년 1968년에 이제 처음으로 초판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도 또 수의단회를 거치고 네 번의 수의단회를 매해 거치면서 왔고 그 이후에 예전 집내집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뭐 상장을 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에 대한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는 계시는가요? 예전 봉독하다 보니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 예전은 이제 총서편 우리가 봉독했던 가례편, 교례편이 있어요. 총서편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불교 예전 원불교 예전의 첫 번째 정신은 뭐냐?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널리 공경함이니 천만 사물을 대할 때 항상 공경일념을 잃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예전 총서편 서문에 쓰시기를 예라고 하는 것은 하늘 이치의 젊은이요 사람 일의 의칙이라 사람으로서 만일 예가 없고 보면 최령의 가치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공중도덕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니 예법을 정하는 것이 우리 인류 생활에 어찌 중요한 일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예전 서문에 쓰신 것처럼 정산종사님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자이시지만 유학자 안에 천지의 이치에 근본하고 있는 그 정신, 그 전통적인 그 유교에서 알고 있던 그런 정신이 결국 이론의 진리와 통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 이 예법을 제시하면서 인간 생활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의식으로 이 원불교 경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와서 보면 조금씩 바뀌는 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전은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항상 저희들이 이제 출가 단회를 통해서라든지 예전에
그 예법에 대해서 좀 이제 고루하라든지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계속 중앙총부에 건의를 하면 중앙총부에 이렇게 예전을 담당하는 교무님들이 계셔가지고 그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지만 그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안에 바로 이론의 진리와 이론의 신앙과 수행이 겸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널리 공경함이다.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매양 겸양함이니 천만사물을 대할 때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편을 높이는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요. 이 겸양만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 굉장히 환영받겠죠. 그렇죠. 요새는 겸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문 것 같아요. 모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 근본 뜻을 알아.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인 나는 법신불의 진리 혼념 속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존감이 높아서 모두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훌륭한 사람 안에는 뭐 또 포함이 돼야 되냐면 저 겸양의 정신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공경함, 두 번째는 겸양함,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우리 읽었으니까 공부하신 분. 맞아요. 개교하지 않는 것. 개교하지 않음이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교하지 않음이니 천만 예법을 행할 때 항상 내가 신뢰함이 없는가 살피고 상대편의 신뢰에 개교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니라. 공경과 겸양과 개교하지 않는 것 어때요? 이 세 가지만 공부하면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환영과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근본은 외경에 나타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먼저 찾고 차별법이 없는 자리에 주하여야만이 개교심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통례편은 뭐죠? 통례편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면 한 가지 먼저 더 소개를 하면 대종사님께서 우리 예전을 만들면서 사기념예법을 만드셨어요. 사기념예법 신정의례와 함께 사기념예법을 만들었는데 관혼상제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첫 번째에 그 대종사님은 이렇게 태어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막 저도 봤는데 제가 아니고 제 사촌 동생이 태어났는데 우리 큰어머니가 동생 태어난 집 앞에 이렇게 금추를 치는 걸 봤어요. 저하고 10살 차이니까 제가 기억이 나잖아요. 관 태어나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종사님 그 교사에 보면 그 관을 실천한 예가 나오는데 제가 어디다 놨는데 못 찾겠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례편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방향, 그것을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읽을 때 보니까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을까요? 통례편 원본을 찾아 읽어드리려 했더니 잘 안 나오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를 밝힌 부분이 통례편이다. 그래서 평거, 태도, 기거, 의제, 경례, 기거와 진태, 언어와 응대, 수수, 진철, 방문, 응접, 초대, 식사, 환영과 송별 등등등등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기거와 진태도 우리가 법당에 들어오고 나가고 손님 집에 갈 때는 어떻게 이런 게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이 한번 쭉 기회가 되면 공부를 이걸 일일이 설명하면서 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으로 하면 좋겠고 손님이 손님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몇 분 전에 도착해야 되는지 아세요? 10분
그거는 우리 모두의 공동 유무념이고, 대종사님께서, 아니 정산종사님께서는 5분 전에는 가라 그래서 5분 전에.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에서 보면 에헴 하고 막 기침을 하고 이리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틀린 예법이더라고요. 틀린 예법. 사전에 가기 전에 몇 시에 도착하는 것을 알리고, 또 그 알림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서 가고, 안내가 없을 때는 조용히 자기가 왔음을 알려야 되고. 근데 과거에는 막 이렇게 막 도포자락 흩날리면서 이리 왔노라 하고 이리 나오노라 했는데, 그것은 예법에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통례편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A. 그런데 최소한의 A가 이대로만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늘 깍듯한 사람, 저 사람을 보면 늘 뭐 쉽게 접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반듯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가래편 보겠습니다. 가래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좀 쉽게 해놨어요. 가래편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예법, 출생, 성년, 회가, 제 등의 의례를 원불교 정신으로 바탕해서 한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놓으셨고, 지금 가래편을 봉독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장에 대해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이제 공부하면서 보고, 교례편은 이제 원불교 각종 의식의 의미와 절차를 경전에 담아놓은 것이 교례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예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하려나 봐요. 다음에 기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예전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서 김도공 교무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사회 질서의 확립이다, 허례허식의 폐지다, 공익 실천의 원천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사회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렇게 계층에 따라서 예를 진행하는 것들이 좀 달랐잖아요. 지금도 물론 뭐 상위 1%를 가진 사람들은 혼인할 때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긴 하지만, 평범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너무 형식을 취하지 않고 내용의 그 예법의 실천을 하도록 해주셨다. 그 원불교 예법의 사회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잘 의식을 여기 잘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허례허식의 폐지. 여기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또 제사 교당에서 천도제 지내고 할 때 이렇게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고 나면 공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의 제사를 지내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뭐 차 한 잔도 나누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뭐든지 뭘 싸서 드리는 문화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문화가 좋기도 하지만, 이제 고인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우리 원불교 교도님의 자녀, 교도 자녀만 괜찮은데 비교도라든지 이렇게 원불교 너머에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정성껏 지내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막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응접을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부결교당에서는 좀 앞서서 선제적으로 이거는 지양하는 문화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아니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베풀기를 해야 돼 하시는 분은 해도 되는데, 하도 뭐 그분이 복을 짓겠다는데 복을 짓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원불교 북일교당에서는 그래도 이제 초제 때 한번 인사를 드린다든지, 종제 때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충실한 제에 공을 들이도록 하는 것을 지난 4월 교화단회 때 단장 중앙님들이랑 단원들이 상의하세요 그랬더니 단회 보고서에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연마해 보시고 5월달 단회에서라도 한번 의견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 꼭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그 이제 울타리 밖에 있는 교도라든지 그런 비교도라든지 부담을 주지 않는 대신, 그런 것을 안 하는 대신 더 영전에 복을 지어드리고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주는 것이 의미 더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하나의 이 공익정신, 우리가 제를 지내고 나면 교화 교육 자선 사업에 영가의 이름으로 복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헌공 보고를 하는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저도 회갑을 지냈습니다만 회갑 때 회갑 잔치를 거룩하게 할 게 아니라 그 회갑에 온 사람들을 최소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모아가지고 회갑 경비에 쓸 돈을 모아가지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뭐하러 하셨죠? 법은재단을 만들었어요. 법은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 교무님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는 교무님들이 많잖아요. 여자 교무님들은. 그러니까 이 나의 회갑에 쓸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그 복지에 쓰도록 하자 해서 법은 사업회비를 정산종사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의 원천이 되는 그런 정신을 가지도록 한 것이 원불교 예법 정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종사님의 교법은 이미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대를 혁신해 나가는 그런 예법이었고 사회의 개혁의 의미를 담아서 예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예전의 본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전의 정신에는 이론의 신앙과 수행이 더 깊어지도록 말씀해 주셨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 봉독을 통해 가지고 대종사님 대각과 개교와 우리 공동 생일을 겸한 4월에 한 번 더 대종사님의 본의를 실현해 나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